승전 여권과 탑승권을 준비해 주십니다. 지난달 3일, 태국을 찾은 한국인 청년이 사라졌습니다. 방콕 시내에서 마지막으로 찍힌 그의 모습. 8일 뒤, 그의 주검은 파타야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. (30대) 한국인 남성 노모 씨는 지난 4월 30일 혼자 태국을 찾았습니다. 지난 2년 동안 8번이나 한국과 태국으로 갔던 노 씨. 평소 방콕 중심가에 있는 한 호텔을 자주 찾았습니다. เขามาหลายครั้งแล้วอะประมาณ3 ครั้ง 여기에 세 번 ประมา 정도 ณ 있었대요. 2 ถึง 3 ครั้ง แต่เจอหนูอะครั้งแรกมาครั้งแรกมีแฟนคนไทยมาอยู่ด้วย 인근 식당 주인도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매일 오다시피 하다가 또 뜸하게 안 오고 그럴 때는 이제 한국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. 방콕 시내의 클럽거리. 노 씨는 이곳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. 네, 자주 다녔어요. 저희 가게에 저녁 먹고 뭐 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놀다 왔다 그러고 새벽에 온 적도 있고 이제. 지난 5월 2일 저녁 7시 반쯤 노 씨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합니다. 30분 뒤 노 씨가 방콕의 유명 클럽거리에 도착했습니다. 이후 노 씨는 인근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. เขามากินข้าวที่นี่ ใช่หนูจำนะ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앞 클럽으로 향한 노 씨. 노 씨는 클럽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, 뒤늦게 27살 이모 씨가 합류해 함께 자리를 가졌습니다. 몇 시간 뒤 이 씨와 클럽을 나온 노 씨. CCTV엔 클럽에서 나오는 이 씨와 노 씨를 차량 한 대가 태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당시 차량엔 한국인 남성 2명, 39살 김모 씨와 26살 이모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. 토나카피 로권이는จำ4 คนนี้ได้ไหมครับพี่ที่เคยมาตรงนี้ ได้ครับโอเคได้ครับขอบคุณครับ 사건 당일 클럽 앞 CCTV. 흰 티셔츠를 입은 노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. 옆에는 노 씨와 술을 마셨던 27살 이 씨입니다. 노 씨가 자신을 찾는 전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은 물론 이 씨가 노 씨 허리를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. 그리고 얼마 뒤 둘을 태운 차량이 클럽 거리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.
그로부터 8일이 지난 5월 11일 밤 태국 촌부리주의 한 저수지. 구조대원들이 커다란 드럼통을 끌어올립니다. คือเราไม่สามารถมองเห็นได้เลยว่าข้างในมีอะไรแต่เรารู้แค่ว่าถังหนักมาก 통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건 시멘트. ก็คือปลายนิ้วคือถูกตัดขาดทุกนิ้วเลย10 นิ้วใช่ครับ 그리고 5월 3일 3명의 남성들에게 납치됐던 노 씨의 시신이었습니다. ไอ้จุดที่เขาทิ้งศพคือตรงไหนครับป้า ตรงใต้สะพานนะคะ ใต้สะพานเลย เปิดถังดึงขึ้นพอดึงขึ้นนะแขนตึงออกเลย 노 씨는 어쩌다 방콕에서 130km 넘게 떨어진 파타야 인근 저수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걸까. 방콕 클럽 거리에서 노 씨를 태운 차량이 빠져나간 건 5월 3일 새벽 2시 반쯤. 얼마 뒤 25km 정도 떨어진 한 숙소에 이 차량이 도착했습니다. 당시 일당이 도착한 숙소. 당시 CCTV에 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คนร้ายเกาหลีที่เป็นข่าวนี่พี่ไม่เคยเห็นใช่ไหม ไม่เคยเพราะว่าเขาเข้ามากลางคืน 일당은 이 숙소에 3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. 태국 경찰은 노 씨가 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ได้มีการขู่เข็นบังคับให้บอกรหัสของมือถือให้บอกรหัสบัญชีการโอนเงินนะครับและก็เสียชีวิต 그날 오후 파타야 인근의 잡화점. 노 씨를 납치했던 일당이 차량을 바꿔 나타났습니다. เหมือนลักษณะเหมือนเขาจะคุยกับไอ้อย่างเขาก็เลยแบบเอาอันนี้ หมายถึงเขาชี้เลยใช่ไหม ตอนนั้นเหมือนเขาจะถามร้านปูนแต่ว่าเราไม่มีปูน 두 명이 물건을 계산하는 모습. 일당은 밧줄과 가위 그리고 216리터짜리 드럼통을 샀습니다. เขาก็ไม่ได้แสดงอาการตกใจหรือแสดงสีหน้าอะไรท่องเที่ยวทั่วไปหรือคนต่างชาติทั่วไปที่มีแฟนคนไทยมาอยู่ประเทศไทย 이들은 이후 잡화점에서 멀지 않은 또 다른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날 오전 급하게 잡았던 숙소입니다. เป็นปีแล้วเนาะอันนี้พี่ทราบคดีคนเกาหลีใช่ไหม จองวันที่ 3 เลย 3 ถึง ใช่ไหมวันที่ 3เลยใช่ไหม 10 ใช่แล้วก็เข้ามาช่วง 3 แบบบ่าย บ่าย 용의자들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CCTV부터 껐습니다. ตอนที่มาเหมือนกับเขาก็ถอดกล้องก่อนแล้ววันแรกคืนให้เลยแล้วก็ถอดสายด้วยเขาถอดทั้งสายWi-Fiกับสายกล้อง 며칠 뒤 이 숙소로 경찰이 찾아왔고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이 떠나자 관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. 화장실이 온통 시멘트 자국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. ก็ห้องน้ำก็จะมีคราบปูนคราบน้ำปูนแต่ว่าคราบน้ำปูนเฉยๆแต่ไม่ได้แบบเลอะเทอะมาก 이곳에서 노 씨의 시신을 드럼통에 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리고 하루가 지난 5월 4일 밤 숙소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한 저수지에 범인들이 탄 차량 2대가 나타납니다.
당시 차량에는 김 씨와 27살 이 씨가 각각 타고 있었습니다. 태국 경찰은 범인들이 이곳에서 노 씨의 시신을 숨긴 드럼통을 저수지에 버렸다고 밝혔습니다. นะครับแล้วก็ไปวิ่งวนในพื้นที่แล้วก็เข้าไปในที่เกิดเหตุที่พบศพนะครับกลับออกมาไม่มีสิ่งของที่บรรทุกแล้ว 용의자들은 30분 정도 저수지에 머물렀습니다. เอาถังเนี่ยไปโยนน้ำแล้วก็ขับรถออกไปก็คืนรถคืนอะไรก็ออกจากพื้นที่ไป 그로부터 일주일 후 노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근데 오히려 시멘트로 유기를 했기 때문에 사체가 보존이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소위 범죄를 조금 아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급이 낮죠. 노 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공식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현재까지 경찰의 1차 소견은 호흡장애, 즉 질식사. 노 씨 시신 발견 하루 후 일당 중 한 명인 26살 이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이틀 뒤 일당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이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. 당시 납치범들이 노 씨를 태웠던 차량. 일당은 이 차량에서 수면제를 먹였던 노 씨가 깨어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태국 경찰은 노 씨의 몸에서 심폐소생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. 저수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노 씨. 그를 납치했던 3명의 용의자.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? 납치에 가담했던 김 씨와 27살 이 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불법 도박 사이트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기 좀 젊은 사람들 막 넘어오면 그런 거 좀 많이 하나 싶어갖고요.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.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한 오픈 채팅방. 지난 4월 30일 노 씨는 이 채팅방에서 클럽에 함께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. 일당은 이렇게 노 씨를 처음 만나 클럽에 같이 갔고 이틀 뒤 노 씨를 다시 만나 납치했습니다. 오픈 채팅 같은 거에서 같이 클럽 발사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. 결제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한국말로 뭐 뿜빠이 이제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에 살고 계신 이제 한국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외국인보다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을 조심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. 노 씨를 납치한 일당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. 이들은 노 씨를 납치한 나흘 뒤 노 씨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1억을 입금을 해라. 안 그러면 뭐 손가락을 자르든 뭐 장기를 팔든 이렇게 하겠다. 내일 10시까지 시간을 주겠다. 그 이후로는 아들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.
노 씨의 가족은 이 협박 사실을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당으로부터 또 한 통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. 아버님 경찰에 신고하셨네요. 뭐 지금들이 미친 듯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. 뭐 잘 알겠습니다. 앞으로 아드님 볼 생각하지 마세요.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당시 노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. 노 씨는 지난 2년여 동안 8차례 태국을 방문했습니다.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노 씨. 노 씨는 왜 범행 대상이 됐던 걸까? 노 씨가 돈이 많을 거라고 용의자들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습니다. 신발도 그냥 흘리고 가방도 옆으로 들고 하니까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. 노 씨 사망 이후 노 씨 계좌에서 370만 원이 일당에게 이체됐습니다. 영화 두 개가 떠오르죠. 신세계랑 범죄도시. 그러니까 실제로 태국이라는 데가 신생 조폭들 아니면 새로운 범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. 뭐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데에 비해서.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하려고 하는 일군의 그 잡범들의 집단이 거기 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구속된 26살 이 씨. 혐의 인정 안 합니까? 안 해요. 뭐라고요?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. 돈을 준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돈이 뭐 했습니까?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. 뭐라고요? 아무것도 몰랐어요. 노 씨와 함께 차에 있었지만 살인에 대해선 자신이 한 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.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27살 이 씨도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마지막 용의자 김 씨. 전철을 통해 자신은 운전만 했다고 경찰에 밝히고 있습니다. 그 사건을 계획한 주범은 최고 형량을 받습니다. 그런데 정범 같은 경우, 이런 경우는 실제로 형량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거든요. 그런 경우,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주도한 게 아니고 몰랐다. 과정을 몰랐다. 그렇게 할 줄 몰랐다. 결과적으로 알았다. 이건 명백한 전략적 판단입니다. 용의자들은 서로에게 죄를 미루고 있고 도주 중인 김 씨의 체포와 검거된 용의자의 송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. มันไม่เคยเจอแบบลักษณะนี้มาก่อนไงก็ยังรู้สึกหดหู่อยู่เรื่อยๆ 한 달 전 구조대원 찬인턴 씨는 이 저수지에서 노 씨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. ก็ตกใจหน่อยเพราะว่าคือที่เคยดำน้ำมาก็ไม่เคยมีอะไรแบบขนาดนี้ 태국을 방문했던 한국인 청년의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피살 사건. 납치범들과 피해자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수면 아래 잠길 뻔했던 사건의 윤곽도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